안녕하세요. 박윤춘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 같네. 일단 주식 지우고. 오늘은 그 화성시에 도로에 접한 835평 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토지 면적은, 물론 이제 이 후단에 그 주식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제 종합지수 시황이라든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 일단 오늘은 그 화성시에 있는 835평이거든요. 지목은 임야예요. 지목은 임야인데, 근데 아까 제가 참 웃겼던 게 제가 자랑을 하나 좀 할게요. 그 뭐지? 저희 이제 제가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저희 그 장민재 코치님이라고 굉장히 레슨도 정말 잘해요. 그분한테 초심자들도 배우면 금방 죄송합니다. 카톡이 와서 금방 그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왕동 시흥시에서 레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든가 안산시에서 배드민턴 레슨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민재 코치님께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시흥시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배드민턴 샵도 같이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웃긴 게 그분께서 이제 그 좀 라켓을 여기 어디 보자. 여기 라켓을 좀 하나 주셨어요. 아주 비싼 거예요. 라켓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여기 보면 사령관이라고. 이게 이제 원래 이 라벨을 그 잊어먹지 말라고, 잊어먹으면 이제 찾아주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서해클럽 박영춘 이렇게 라벨을 코팅해 주거든요. 이렇게 프린팅 해 주는데 여기다가 사령관 박영춘이라고 써놨어요. 참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어쩔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염소고기를 한번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사설은 좀 여기서 맘치고요. 일단 그 뭐지, 화성시에 있는 임야가 나왔는데 이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요. 후단에 잠깐 한 5분 정도는 우리가 좀 제가 좀 요즘 강의를 하고 있죠. 주식에 대해서, 종합지수 흐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코멘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물건 한번 볼게요. 요 물건이 화성시에 있는 거고 835평입니다. 835평이고요. 지목은 임야예요. 근데 문제 감정은 12억 5,700. 12억 5,700이면 약 한 150만원꼴 감정이 됐나요? 평당 150만원꼴이면,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를 보면, 여기에요. 전자지도를 한번 볼게요, 먼저.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가 화성, 어디죠, 여기가? 다 아시죠, 여기요? 여기 바란. 그죠? 여기 아파트 단지도 있고, 여기가 바란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향남인데,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좀 넓게 볼까? 여기죠. 근데, 그래서 이쪽 땅에, 코너에 있는 땅이에요. 코너에 있는 땅이고, 도로에 접해 있어요. 이쪽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라든가 도시고, 이제 그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래서 이쪽에 보통 토지가 한 200만 이상 가요. 200만 이상 가는데, 일단은 뭐 평당 보니까 150만 원에 감정이 돼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이제 뭐 권리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경매를 배우면서 권리 분석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권리 분석도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권리 분석도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그 와중에서도 진주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권리 분석을 잘해서 큰 돈을 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경매는 기본적인 지식, 어떤 내가 토지를 봤을 때 이거 개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도로하고 접했나, 도로 여건들, 어떤 기타 이제 몇 가지 더 공부할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권리 분석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큰 비중을 저는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권리 분석 모르면 그냥 그 물건 안 하면 돼요. 어려운 물건 제가 뭐 해결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보다 더 오랫동안 공부하고 저보다 더 오랫동안 박사님분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건 맡겨놓고 우리는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인수주의, 소멸주의, 어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볼게요. 여기가 이제 근저당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뭐 근저당이 있죠. 근저당이 2020년 9월인데 그 밑으로는 근저당 밑으로는 다 소멸이죠. 특별히 뭐 여기 뭐 지상권 어차피 같은 중소기업에서 은행에서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되는 거죠. 만약에 같은 은행에서 선순위 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선순위 지상권도 이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이 지상권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당연히 소멸되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권리상은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뭐였지? 하나 있었는데 개발행 허가권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부상 임야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래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개발행위 허가 얘기를 하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말 그대로 개발행위 허가는 말 그대로 건축하기 위한 거예요. 집 짓기 위한 거예요. 공장 짓기 위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농지에다가 집을 질 수도 있고 임야에다가 집을 질 수도 있고 농지에다가 그죠? 창고를 질 수도 있고 공장도 질 수 있죠. 임야에다가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예요.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개발행위 허가 그냥 건축하기 위한 허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임야잖아요. 임야. 임야. 임야인데 임야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여기다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이 토지에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뭘 짓고자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주위에 공장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거겠죠. 지으려고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남들은 다 인수해야 된다. 아니면 뭐 정말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본 분들은 아마 힌트를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죠? 일반 뭐 도시지역에 제가 그 어디지 무슨 역이지 어천리역인가 한번 열변을 통했죠. 어떤 좀 강사가 개발행 허가권은 인수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화가 나서 한번 열변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경매사령관 플러스 개발행 허가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임야는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농지는 개발행 허가를 받고 목적 사업,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집을 짓겠다 라고 해서 이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더라도요, 이 집을 부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목적 사업에 어떤 그 제한이 없어요. 기간의 제한이. 그렇지만 임야는 내가 그래서 임야를 개발해서 공장을 짓겠다. 아니면 뭐 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이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임야를 전용하는데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 기간 안에 내가 공장을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창고를 짓든지 해야 돼요. 그 기간 안에 이런 목적사업, 공장 또는 창고, 주택을 짓지 못하면, 준공하지 못하면 이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 복구 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농지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제 교재를 한번 볼까 먼저. 아이고 씨, 왜 사진이 이쪽으로 와 있지? 사진이 이쪽으로 와 있는데 오른쪽으로 와 있는데 오늘 주식을 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와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야를 할 때 건축법에 대한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법에 대한 그 제약도 받고요. 만약에 공장을 짓고자 한다 그러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도 제약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또 산지법도 제약을 받게 되죠. 그럼 아까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짓고 싶다. 그럼 어떤 건축법도 당연히 적용을 받고, 그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도 당연히 적용을 받겠죠. 그리고 산지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겠죠. 자, 이런 것들은, 자, 만약에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가 공장을 5년 이내에 완성하겠다. 아니면 뭐 10년 이내에 완성하겠다. 그러면 산지법은 면적에 따라서 만약에 1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3년, 산지 전용 기간이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을 완성해야 돼요. 목적 사업을 완성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제 임야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어.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 공장 면적이 뭐
9,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칙은 이 공장을 3년 안에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3년 안에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년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 사업 기간에 따라서 이 산지 전용 기간도 따라서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 사업이 만약에 이 목적 공장을 짓는데 목적 계획했던 게 5년이야. 5년 이내에 공장을 못 졌어. 그럼 당연히 산지 전용도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을 알아야 돼요. 산지 전용 면적에 따라서 1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만 제곱에서 2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년 이내, 뭐 2만 제곱미터 이상은 5년 이내. 그럼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물건이었던 거죠. 요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그죠? 2,700m니까 만 제곱미터니까 원칙은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은 3년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면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플러스 알파죠. 그러면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면 돼요. 문의하시면 이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문의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낙찰받아도 상관없죠. 만약에 안 끝났다 그러면 몇 년 남았겠어요? 얼마 안 남았겠죠. 그러면 내가 이 토지를 낙찰받았어. 개발형 허가권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다 공장을 질 수 있을까요? 못 집니다, 여러분. 못 져요. 못 진다고요. 어떤 쓸데없이 뭐 화성에서 뭐 이상하게 학원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또 다른 학원 하시는 분들은 이걸 진대요. 칠 수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해. 개발형 허가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수는 있어요. 관심 있는 분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더 뭐 이 정도면 다 설명됐겠죠. 그죠? 이 정도면 산지 전용 허가 그다음에 목적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을 거고 기타 제가 뭐 다 얘기는 지금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요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산지 전용 허가 기간하고 목적 사업을 여기다 뭘 지려고 지금 개발행 허가를 받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그죠? 그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법조문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별표 서식 그런 것들 다 들이대면서 뭐 여러분들께 유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고 제가 한 2주일 쉬다가 경매 강의를 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요 물건이 눈에 띄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요. 잠깐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한번 볼게요. 자, 주식은 이제 제가 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다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종합지수는 어차피 하락 트렌드예요. 종합지수는 2300을 지지하면서 크게 볼까? 크게 볼게요. 짧게 보겠습니다. 자, 종합지수는 2300 여기 일단 바닥을 한번 찍었죠. 갭 세 번째 갭을 보이고 추가 하락을 했는데 2300을 지지하면서 2300은 제가 지지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단지 심리적인 지지선일 뿐이다. 더 깨질 수도 있다. 라고 했지만 여기서 일단 반등을 한번 주고 다시 재차 밀렸어요. 그러다가 또 이 쌍바닥에서 지지를 하면서 오늘 양선을 그렸는데 만약에 내일부터 이렇게 조금 추가 상승을 한다면 일단 단기 저항선은 2450 2450에서 2500포인트다. 이 하락 트렌드가 있는 2500포인트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서 당분간 등락 혼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하든지 그렇지만 큰 이 2300을 깨지 않으면 종가상 2300을 깨지 않으면 그냥 주식은 철저하게 개별 장세고 화려한 개별 장세가 시작되니까 한 번쯤은 베팅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항상 밀었던 원전 관련주 오늘 뉴스가 나왔죠. 앞으로 원전 비중을 30% 확대하겠다. 올해 내내 제가 봤을 때는 원전 관련주는요.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재생에너지 관련주는. 그래서 종합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쌍바닥 지지하는지 또 올랐다가 빠지면 또 쓰리바닥 지지하는지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하는지 어쩐지 이제 그런 거 지켜보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2300을 한 2, 3일 동안 완벽하게 깬다. 그러면 추가 하락을 암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주식 다
털고 나가야 됩니다. 일단 조심히 하셔야 돼요. 일단 주식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화상에 나와 있는 835평, 이 835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번 정도는 유찰 되겠죠.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한 번쯤은 도전해볼 수도 있고, 어떤 뭐 안 들으신 분들이 유찰한다면 뭐 개발행 허가권이 있으니까 한 번 유찰시키자, 어떤 그런 응원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상하게 제가 강의만 하면 다 변경되든가 취소되든가 다 그래버리네. 그래서 좀 조금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내막을 알고 있어야지 개발행 허가권에 대해서 겁을 안 먹지. 정말 이런 것은 저도 참 공개하기가 어려웠던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 되면 사실은 제 중요한 강의들은 좀 나중에 삭제를 할 거예요. 비공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것들은 제가 정왕동에서 마포갈매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3시나 4시 되면 퇴근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제가 한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